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은행에서 큰 돈을 찾으시거나 자녀분들께 용돈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온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세무조사라고 하면 큰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작스런 세무서 연락에 당황하며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2,8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내 돈인데 왜 증명해야 하냐며 억울해하셨지만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로 720만 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의 4분의 1을 하루아침에 잃은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가 여러분의 모든 금융 거래를 스캔하고 있어요. 큰 금액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즉시 포착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거래 패턴들이 인공지능에게는 탈세 신호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 도와주려는 마음, 손자, 손녀 용돈 주려는 사랑이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거래 5가지와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황금 원칙 3가지를 완전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문제가 생긴 거래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거래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것입니다. 적금이 만기되어서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해요. 2019년부터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67세 정만식 할아버지가 바로 이 함정에 빠지셨어요. 평생 모은 적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셨다가 정확히 2주 후에 세무서 연락을 받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내 돈인데 왜 신고해야 하냐며 어리둥절하셨지만 결국 몇 달간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혈압까지 오르시고 정말 힘들어하셨죠. 여기서 더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5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번 찾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분할 인출 패턴을 귀신같이 잡아내요. 며칠에 걸쳐서 자주 뽑으면 의도적으로 나눈 거라고 즉시 판단해버립니다. 두 번째 위험한 거래는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가 며칠 후 다시 받는 거래는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패턴이거든요. 창원에 사시는 71세 윤미자 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아들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1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즉시 보내주셨는데 며칠 후 아들이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7월 3일에 송금하고 7월 8일에 입금받은 거였는데 인공지능은 이걸 가짜 거래로 분류했어요. 세무서에서 진짜 빌려준 돈인지 증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으니까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는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데 이게 누적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매년 자녀에게 60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해보세요. 9년 후면 5,400만 원이 되어서 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예요. 안산에 사시는 박준호 할아버지는 10년간 손자에게 매년 700만 원씩 주셨어요. 총 7천만 원인데 성년 손자 기준 한도 5천만 원을 2천만 원 초과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 생략 할증 30%가 추가로 붙어요.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 합쳐서 1,3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 사랑해서 준 용돈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냐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쓰는 것입니다. 월소득 200만 원인데 매달 500만 원씩 쓴다면 인공지능이 즉시 포착해요. 이 3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라고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거래할 때 메모를 안 남기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을 비워두시면 나중에 그게 뭘 위한 돈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아들 전세 보증금, 딸 등록금, 어머니 생활비 이렇게 정확히 적어두셔야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조병철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는데 메모 없이 송금하셨어요. 3년간 1,600만 원을 보냈는데 세무서에서 이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증명하라고 했어요. 결국 일부는 증여로 인정받아서 증여세 24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메모 몇 글자 안 적어서 수백만 원 손해본 거죠. 지금까지 메모 없이 송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세무조사를 90% 막는 황금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거래에 반드시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좋은 메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장남 이철수 전세보증금 일부 지원, 차남 김영호 2025년 1학기 등록금, 모친 김순자 생활비 및 의료비, 손자 이민수 학원비. 받는 사람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해요. 반대로 위험한 메모는 용돈처럼 너무 애매한 것, 지원금처럼 목적이 불분명한 것, 급한 일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최악은 메모 자체를 안 쓰는 거예요. 제주에 사시는 강덕만 할아버지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10년간 자녀 3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완전히 세무조사 표적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모든 거래에 완벽한 메모를 남기셨어요. 장남 강철수 아파트 전세보증금 일부 3천만 원, 차남 강영수 사업자금 대여 연이자 5% 2,500만 원, 딸 강미영 결혼 비용 지원 1,500만 원. 작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도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메모와 관련 서류를 차근차근 제출하셨고 결과는 완전 무혐의였어요. 조사관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죠.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증빙 서류를 5년 이상 반드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거든요. 부동산 관련은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교육비는 등록금 확인서, 학원비 영수증, 교재비 영수증을 보관하시고요. 의료비는 특히 중요해요. 병원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내는 건 증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증명해야 해요. 세 번째 황금 원칙은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내면 인공지능도 정상 거래로 인식해요. 매달 25일 자녀에게 50만 원씩 생활비 보낸다면 이런 규칙적 패턴은 인공지능이 의심하지 않아요. 위험한 패턴은 이번 달 100만 원, 다음 달 300만 원, 그 다음 달 50만 원 이렇게 불규칙한 거래예요. 또 날짜도 들쭉날쭉하거나 갑자기 한 번에 큰 돈 보내고 몇 달간 안 보내는 것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미 문제가 된 거래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먼저 최근 3년간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서 큰 금액 거래들을 체크해 보세요. 특히 100만 원 이상 가족 간 송금,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1,000만 원 이상 부동산 관련 거래를 확인하세요. 각 거래마다 목적과 배경을 정리해 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보냈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서류들을 모아보세요.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찾아보고 없으면 뒤늦게라도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여수에 사시는 74세 서명자 할머니는 15년간 자녀 4명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완전히 세무조사 표적이죠. 그런데 할머니는 모든 지원 내역을 일기장에 꼼꼼히 기록해 두셨어요.
2010년 3월 15일 장남 서진수 결혼 비용 2천만 원 지원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보관. 2012년 9월 1일 차남 서진호 사업자금 3천만 원 대여 차용증 작성 연이자 5% 약정. 이런 식으로 15년간 모든 거래를 기록하셨어요. 작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할머니는 두꺼운 일기장과 서류 뭉치를 조사관 앞에 내놓으셨어요. 조사관이 며칠간 검토한 결과는 완전 무혐의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정말 드물다면서 감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쓴 돈인데 떳떳하게 기록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투명하고 정당하게 거래하시면 인공지능도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시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세무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은 인공지능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셨어요. 지식이 곧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현금 1,000만 원 이상, 가족 간 왕복 송금, 증여세 한도 초과.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피하세요. 모든 거래에 메모와 증빙 서류를 남기는 것. 이게 여러분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위해서 꼭 해주세요. 인공지능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보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